결혼 7년 만에 믿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한 번 선배에게 털어놨다가 사람 보는 안목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들은 후 아무 말도 못했죠. 하지만 마음의 병이 깊어져 이렇게 속마음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남편 집안은 7년간 단 한 번도 방문하라거나 생신, 명절을 챙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저희 친정과 정반대라 신혼 때는 익숙해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찾아뵐게요. 전복을 받았는데 아버님께서 해산물 즐기신다고 들었거든요. 괜찮아, 굳이 안 와도 돼. 우리 다 이번 주말에 다른 일정 있어. 시아버지는 골프장 가시고 나는 친구들이랑 피부 관리하고 쇼핑하기로 했어. 너희 둘이서 드세요. 우린 밖에서 맛있는 것들 다 먹고 다니니까 걱정 말고. 우리 착한 며느리, 늘 우리까지 생각해 주려고 해서 고마워. 시어머님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지내시는 걸 편하게 여기시는 분이셨는데 정말 따뜻하고 인정 많으신 성품이셨어요. 엄청 여성스러우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셨죠.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앞치마까지 옷 색깔이랑 맞춰 입으셨어요. 남들은 절 보고 얼마나 편하냐고 했지만 왠지 제가 도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무게감이 느껴지긴 했어요. 제 친정 부모님께 배운 가족의 가치는 가족은 원수가 아니라 사랑이었거든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더 결속력 있게 지내고 싶었지만 이 집은 약간 따로따로 사는 느낌이었고 남편도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하다고 했죠.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시댁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시부모님 생신 때만이라도 다 같이 만나 식사를 하자고 먼저 제안했고 떨떠름하셨지만 좋다고 하셨어요. 그의 시어머니 생신상을 제가 차려드리고 싶어 시댁으로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댁 현관문을 여니 거실 한가운데 웬 시커먼 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딱 쳐다보고 있었고 늘 크게 펼쳐져 있던 시아버지의 가정용 골프 매트와 골프채가 전부 다 사라졌어요. 시아버지께서 늘 아껴 하신 그림 액자도 없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고양이는 저를 노려보며 울고 시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 안방을 막 불렀죠. 그러니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오시는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 보는 시어머니 생얼굴과 잠옷바람이었어요. 어머님,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해요? 아버님은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 고양이는 웬 고양이예요? 예, 말도 마라. 나 지금 돌아버리기 직전이다. 내 시아버지, 이 미친 새끼가 날 속였어. 내 시아버지 지금 바람나서 짐 싸나갔는데 그년한테 눈이 돌아가서 내 돈까지 다 들쳐서 집을 나갔어. 네? 아버님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진우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아버님하고는 전혀 연락 안 되세요? 너도 지금 들었는데 진우가 알고 있겠니? 네, 시아버지 완전히 잠적해서 그년이랑 같이 도망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상간녀 집에 쳐들어가서 상간녀가 키우는 저 고양이를 가지고 온 거야. 담보로. 지가 키우는 고양이를 내가 가지고 왔으니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지. 연락 오면 이것들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둘 거다. 반쯤 그냥 박살을 내버릴 거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뒤통수를 쳤어. 그런데 어머님, 저 고양이가 그 여자 고양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조금만 오래 있으면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심하면 눈충혈까지 오는데 집에 못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어머, 너 고양이 알레르기 있니? 아, 큰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최고의 좋은 고양이 때문에 내 며느리가 아프면 안 되지.
저 못된 것 처리가 저기 서재에 처박혀 있지. 뭘 잘났다고 거실 한가운데서 이러고 있어. 시어머니는 그 고양이를 막 쫓아내며 저한테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지금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요. 남편한테는 따로 연락을 해서 일단은 시댁으로 오라고 한다며 와서 상황 설명을 하겠다고 저한테는 먼저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하셨죠. 시댁에 아주 잠깐 한 15분 정도 있었는데 금방 콧물이 주르륵 흐르고 눈이 막 간지럽게 시작했어요. 저는 두 손 가득 파운드 케이크까지 문 앞에 그냥 둔 채로 도망치듯이 시댁을 빠져나왔고 가까운 약국을 찾아가 약을 사서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 지금 시댁 상황을 대충 알려주니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갑자기 자기 아버지를 이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이 새끼가 많이 안 될 거라고 잡히면 다리뼈 몽둥이를 부러뜨린다는 말까지 하는데 남편이 완전 초흥분 상태로 아버지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 11시, 12시가 되니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절 보자마자 저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데 아이, 왜 그래? 왜 울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울지 말고 얘기 좀 해봐. 지금 어머님은 좀 어떠셨어요? 괜찮으셔? 자기야, 내가 지금 하는 말 듣고 나서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은 자기한테 말 못했었어. 그렇게 꺼낸 남편의 이야기는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시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이 실은 남편의 친아버지가 아닌 새아버지였다는 겁니다. 남편이 중학생 때 시어머니가 그분이랑 바람을 펴서 재혼을 하셨고 남편의 친아버지와는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셨대요. 제게 미리 말을 하고 싶었지만 새아버지가 워낙 본인과 관계 얘기하는 걸 민감하게 생각했고 시어머니 또한 떳떳한 게 없으니 본인과 관계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어차피 20년 넘게 이렇게 같이 살았으면 가족이나 다름없다고요. 게다가 남편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정기 그랩으로 새아버지가 군인같이 강압적으로 통제를 했기에 그게 무서워서 새아버지 말은 그대로 따랐다는데 그런 새아버지가 또 바람이 나서 자기 엄마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하니 눈이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족끼리 또 이렇게 남처럼 지냈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과 시댁에게 이런 과거가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 제가 결혼을 했어도 자꾸 저를 멀리했던 거였죠. 아무리 가족끼리 정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남처럼 모르쇠로 살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게 이해가 가고 퍼즐처럼 딱딱 맞춰지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며 용서해 달라고 막 울부짖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 당신도 피해자인데 당신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당신 탓도 아니니 너무 이러지 말라 고되려 더 위로를 해줬어요. 남편은 그런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수백 번을 이야기했죠. 몇 달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돈까지 훔쳐 바람난 새아버지를 잡으러 백방으로 찾으러 다녔어요. 남편은 근무 시간까지 바꿔가며 낮에는 새아버지를 잡으러 다녔고 밤에는 회사로 출근을 했죠. 그런데 계속 실패를 했고 새아버지의 상간녀 또한 자기 고양이를 찾으러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좀 이해가 가질 않았던 게 평생 자기가 키운 고양이고 애묘인이라면 자식처럼 여겨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찾아올 텐데 죽어도 오질 않더라고요.
그 때문에 저는 시댁을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남편 통해 진행 사항만 듣고 있었죠. 이럴 때라도 시어머니랑 좀 가깝게 지내며 식사도 챙겨드리고 옆에서 위로도 해드리고 할 텐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시댁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반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또 생각지도 못한 전개로 흘러가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얘기할 게 있다며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어머님, 뭘 알고 오셨어요? 아, 너 또 재채기하고 콧물이 나냐? 아, 내 옷에 고양이 털이 붙어서 그런가 보구나. 아, 그럼 어떡하냐? 네가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우리 집엔 못 오니 내가 찾아온 건데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것도 힘들겠다. 그래도 고양이 주인이 계속 안 찾아오면 입양시키거나 누구 주거나 해서 어머님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뭐. 아니, 어차피 잠깐이니까 괜찮아요. 어머님. 그래, 엄마. 그 고양이 빨리 입양시키고 어떻게 해버려. 엄마, 난 그 고양이 쳐다보기 싫고 소름 끼쳐서 볼 때마다 짜증나는데 엄만 안 그래?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내버려. 거기 병원 알아볼게. 그리고 올케도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 엄마가 묻혀가지고 온 털 몇 가닥 때문에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 찾아온 건데 고양이 말이다. 우리 퉁이 그냥 내가 키울까 생각 중이야. 뭐 허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정했다고 통보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며 그게 뭔 소리냐고 소리를 질렀고 고양이에게 이름까지 붙여줬다며 엄마가 제정신이냐고 당장 가서 그거 갖다 버릴 거라고 막 길길이 뛰더군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저희 남편을 온몸으로 막으며 절대 안 된다고 내 자식 같은 애를 어떻게 버린다고 하냐며 정이 들어서 이제는 그 여자가 달라고 해도 못 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리며 일단은 시어머니를 방으로 대피시켜 왜 그러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말씀이 나도 걔가 처음엔 죽도록 밉고 밥도 안 주고 싶고 걔만 보면 내 시아버지랑 그년이 떠올라서 아주 미칠 것 같은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걔를 챙기겠냐고. 근데 하루는 내가 울고 있는데 옆에 와서 꼬리를 막 갖다 기대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꼭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 걔 주인한테 버림받은 게 나 신세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걸 보는데 안쓰러워서 눈물이 더 났다니까. 그리고 나선 걔랑 나랑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으면서 살고 있어. 나도 처음엔 동물하고 무슨 교감이 된다고 다 거짓말이라 했는데 하다 보니 진짜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희진이가 예쁘게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저만 중간에서 정말 난감해서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밖에서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이 방으로 오더니 그럼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 연 끊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제가 아이를 낳아도 시어머니는 아이 얼굴을 영상 통화나 사진으로만 보게 되었고 가끔 만날 때는 제가 알레르기 약을 먹고 나서 만나고 났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힘든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저희 엄마도 많이 불편해하시고 걱정하셨는데 하루는 엄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니 그 강아지는 아직도 거기에 있니? 아여, 아니, 엄마.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잖아. 아직도 키우고 계신 걸 거제는 톡 사진 보니까 고양이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까지 해줬던데 관심까지 쏟아붓더라.
그게 고양이야? 엄마는 강아지로 알고 있었지. 뭐, 털 생긴 거 보라고. 네가 사진도 보여줬잖아, 너. 엄마, 왜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 약도 먹고 그랬잖아. 강아지 있어서 내가 알레르기 약 먹겠어? 오빠네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건 좀 괜찮잖아. 아, 맞다, 맞다. 아이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거리는지 아주 큰일이다. 어제는 글쎄 오징어 끓인다고 해놓고 오징어를 싹 다 안 넣어서 맹물 끓여버렸잖니. 혼자 살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거 같아. 엄마,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괜찮은 거 맞아? 얘, 너도 나이 들어봐라. 나처럼 깜빡거리고 그럴 수 있지. 너 애까지 낳아서 키우면 더 깜빡거린다. 너 조심해. 엄마는 단순히 건망증이라고 하셨는데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고 생각지도 못한 돌발 행동까지 하시는데 그걸 보곤 혹시 엄마가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친정 오빠에게도 엄마의 치매 검사 이야기를 하니 본인이 엄마를 모시고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했죠. 만약 엄마가 치매가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부터 밀려왔어요. 엄마의 기억은 점차 사라지고 나랑 함께 했었던 그리고 함께 할 일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니 너무 절망스러운 생각에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저를 더 걱정하며 만약 엄마가 치매가 맞다고 하면 엄마를 우리 집 근처로 이사시키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가까이 살면서 엄마 돌봐드리고 찾아뵙지 하면서요. 이왕이면 우리 집 밑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는데 이런 남편의 따뜻한 위로와 제안을 저도 너무 감격해서 얼마나 고맙다고 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엄마가 살 곳을 알아봤고 저희 집과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엄마를 모실 수 있었어요. 엄마도 처음엔 본인이 치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셨는데 그걸 인정할 새도 없이 급작스레 상태가 악화되어 바지에 실수를 하신다거나 정처 없이 떠돌다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기도 하였어요. 아마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제 심정을 이해하실 텐데 한시라도 마음을 놓고 지낼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도 몇 시간마다 깨서 엄마가 잘 주무시고 계신지 홈 CCTV를 켜서 들여다봤고 회사 출근을 해도 엄마에게 수십 번씩 전화를 해서 잘 계시냐고 확인을 하였죠. 혹여나 엄마 혼자 계실 때 사고라도 날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저는 이런 엄마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늘 괴로워했는데 이런 엄마를 위해 내가 밥이라도 함께 따뜻하게 차려드리면 좀 덜 괴로울 것 같아 매일같이 출근하기 전에 엄마 집에 가서 갓 지은 따뜻한 밥을 해드리고 했어요. 엄마, 그거 기억나? 나 학교 다닐 때 엄마가 맨날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에 김 싸서 줬잖아. 그래서 나는 엄마가 이렇게 싸준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러니 귀엽지. 넌 어렸을 때부터 갓 지은 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을 참 좋아했어. 그래서 나도 네가 먹는 걸 보면 너무 좋아서 매일같이 새로 한 밥을 했지. 우리 딸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어렵겠어. 엄마는 공장으로 일까지 다니면서도 매일 아침을 그렇게 밥을 갓 지어서 챙겨주셨어요. 다행히 엄마도 그 기억은 남았는지 제가 아침에 차려드릴 때마다 저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는 퇴근을 하고 또 엄마한테 들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엄마네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이거 얘 왔니?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딱 들켜버렸네. 네 신랑한테 들었다.
네가 혼자서 엄청 아둥바둥 살고 있다고. 애 키우느라, 엄마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어. 가뜩이나 네 신랑은 계속 야근 뭐 하니까 너랑 만나는 시간도 없지.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짜증나서 사돈 어른 저녁밥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네 신랑한테 댁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애썼어. 너한테는 그냥 이야기하지 말라고 조용히 왔다 가려고 했는데 딱 만났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혼자 좀 버거웠어요. 신랑 아빠도 저녁에 늦게 출근하는 바람에 저 혼자 봐야 되고 엄마까지 챙겨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알아주시고 제가 정말 어머님이랑 신랑 아빠 때문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니?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사돈한테 와서 밥도 챙겨주고 간식도 챙겨드리고 같이 놀아도 드릴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애만 챙겨라. 내 몸도 좀 챙기고 처음보다 더 말라가는 것 같네. 제가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면 저야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되니? 근데 그럼요, 어머님.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뭔데요? 내가 사돈 챙겨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 퉁이 좀 데려오면 안 되겠니? 우리 퉁이를 도저히 혼자 둘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대신 내가 너와 가까이 안 가게 우리 퉁이 털을 싹 청소해 놓고 갈게. 걱정하지 마. 그건 그래도 되겠니? 솔직히 시어머니가 청소를 해놓고 가신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털이 남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알레르기 반응이 올 것 같아 거절하고 싶었지만 저를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 시어머니인데 저도 그 정도는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게 맞다 생각해.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대신 이렇게 되면 제가 매일같이 엄마의 아침을 자주 못 차려 드릴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하더라고요. 역시나 시어머니가 온 다음 날 아침에 엄마네 집에 갔는데 고양이 털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는지 금방 재채기가 나오고 눈이 충혈됐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니 저보고 약을 챙겨 먹으라고 아님 제가 걱정이 안 되게 본인이 엄마를 잘 챙겨주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도 자주자주 엄마의 밥상 사진과 엄마가 고양이랑 놀고 있는 사진들을 보내주셔서 안심이 되긴 했어요.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엄마를 맡기게 되면서 회사 일과 아이 돌보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에겐 달마다 월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수고비와 저희 엄마 밥 차리는 데 드는 시장 비용을 넉넉하게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내일부터 한두 달 동안 엄청 바빠질 것 같아서 엄마 아침을 따로 못 챙겨 드릴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어머님께서 시간이 좀 괜찮으시면 저희 엄마 아침밥 좀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침을, 아이, 그럼 아침상 차려 장을 또 봐야 되는 거잖아. 아, 그건 제가 바로 장 보시라고 돈 입금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아니다. 아, 뭐가 죄송해. 나도 가서 겸사겸사 밥 먹고 그러면 되지. 그럼 바로 입금해줘. 내일 시장 가게. 네, 어머님, 그럴게요.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엄마가 아침에는 갓 지은 밥을 드셔서 밥만 좀 새로 해주셨으면 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무슨 밥까지 그러냐. 그냥 아무 밥이든 먹으면 되지. 꼭 그렇게 갓 지은 밥을 드려야 되냐. 저번에는 즉석밥도 잘 드시더만. 내가 뭐 곰팡이 핀 밥을 드리냐. 아님 썩은 밥이 드리니
너도 참 별 부탁을 다 하는구나. 아, 알았다. 알았어. 그것만 드신다면 그걸 해드려야지. 저도 그 말을 하고 나서 조금 아차 싶더라고요. 이렇게 아침까지 손수 차려주신 것도 죄송하고 감사한 일인데 제가 제 욕심 때문에 도를 지나친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화가 나셨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발만 동동 구르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한 채 엄마네 집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사과를 드리려고 했어요. 아침에 퇴근한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니 제가 실수한 것 같다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새벽 6시쯤 집에서 나와 알레르기 약을 하나 먹고 엄마네 집으로 갔는데 시어머니는 아직 오지 않으셨기에 당분간은 엄마한테 밥을 못 해드릴 것 같아 밥 좀 해놓고 시어머니께 사과를 하고 가야겠다 싶어 밥통을 열었는데 밥통을 연 순간 쿰쿰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후 역겨움이 나왔고 그 안에 있는 밥을 보곤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쌀인데 뭔가 섞여 있었고 잡곡은 아닌 것 같아 손으로 그 뜨거운 밥을 한 움큼 쥐어 자세히 봤는데 어떤 오래된 것이 딱딱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기막힌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저는 재빠르게 엄마 방으로 몸을 숨겼어요. 만약 현관에 있는 제 신발을 보고 눈치채면 바로 나가려고 했지만 다행히 어두워서 못 봤는지 그냥 들어오셨고 거실에 있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막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아예 일어났네. 야.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주제에 갓 지은 밥 먹으면 뭘 하냐. 당신 딸도 머리 바보 된 건지 엄마한테 아무리 좋은 거 같다 먹여봤자 되겠냐. 아픈 주제에 밥값이라도 아껴야지. 얼른 앉아서 고양이 모래밥이나 처먹어. 아, 앞에서 또 인증샷 찍어 보내야지. 나한테 돈을 주지. 퉁이야, 엄마가 돈 받아서 우리 퉁이 최고로 좋은 사료만 가득 줄게. 빨리빨리 앉아, 이 노인네야. 시어머니 말을 듣곤 너무 충격을 받아 더 말이 안 나왔고 여태 저희 엄마에게 고양이 모래가 섞인 밥을 줬다는 사실에 제가 더 헛구역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땐 이게 빙산의 일각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있는 대로 화를 내고 시어머니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여태 뭘 먹였다고요? 어머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간 떨어질 뻔했네. 너 지금 거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엿듣고 있었냐? 어머님한테 사과하러 왔다가 밥통 열어보고 알았어요.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 못하는 어머님 고양이한테 똑같이 이런 짓 하면 어머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요? 그럼 여태 제가 드린 돈으로 엄마한테 이런 걸 먹였다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 그 밥통 안에 들어있는 걸 집어 시어머니한테 막 뿌려 던지며 난리를 부렸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본인 고양이를 수십 번 쓰다듬은 그 손으로 제게 덤벼들어 제 얼굴을 막 비비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버릇 없는 걸 봤나? 내가 네 엄마한테 밥 해준 게 얼마 안 돼. 얼마나 잘 해먹었는데 차라리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어. 너 오늘 맛 좀 봐라. 얼른 우리 퉁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마. 저는 입과 눈으로 털이 들어오자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을 느꼈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를 양팔로 밀쳐내더니 시어머니 머리채를 쥐어버렸어요. 감히 내 딸을 해치려고 해. 여태까지 당신이 나한테 했던 건 모자라 내 딸까지 해치려고 하냐고. 오늘 내가 아주 너희들 사기꾼 모자
실체를 다 밝히고 말 거야. 어서 희진아, 너는 일단 고양이 피해서 방으로 들어가 있어. 너무나도 또렷한 엄마의 말에 저랑 시어머니는 둘 다 기겁을 했고 저는 일단 방으로 들어가 바로 알레르기 약을 하나 더 꺼내 먹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죠.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지금 괜찮은 거야? 내가 이 여자랑 네 남편 속이려고 일부러 치매 걸린 척 연기한 거다. 이 두 인간들 인간 쓰레기라는 증거 잡으려고 일부러 너까지 속인 거라고. 내가 저 쓰레기 넣어둔 주머니를 가지고 올 테니까 한번 봐봐. 여자가 쌀독에 쌀 한 번 채워 놓지 않고 나한테 이딴 밥만 주는 바람에 아주 보관하기가 딱 좋더라. 그렇게 엄마가 가져온 주머니 안 증거들을 보고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아니,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 속 여자가 한 명이 아닌 세 명이나 됐어요. 시어머니 또한 그 사진을 빼서 갈기갈기 찢으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냐고 했는데 엄마가 곧이어 녹음기 하나를 틀어주더군요. 그 속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작당하는 이야기가 녹음돼 있었어요. 일단은 내가 장모 집까지는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유 만들어서 이혼하고 장모 집까지 싹 다 팔아서 중간에서 가로챈 다음 튀어야지. 이번에 정말 기록상 7년 동안 개고생했다고. 아, 전에는 바보라서 2년 만에 작업하고 빠졌는데 이번 년은 왜 이렇게 일이 더딘지 몰라. 봐, 고양이까지 키우게 해서 좀 못살게 사기를 쳤잖니. 아예, 그래도 개나 고양이 알레르기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진짜 그게 신의 한 수였지. 아, 그래도 7년이면 너무 오래 걸렸어. 애까지 낳고. 하기야 이번 년이 제일 크게 먹는 거니까 그냥 7년 동안 번 빵이라 생각해야지. 뭐, 그동안 나도 네 마누라한테 조금씩 돈 뜯어내서 뒤주머니도 챙겼고. 그나저나 너 다음 타겟은 물색 중이긴 하냐? 작업은 나가는 것 같던데 못 찾겠네. 명함 꽂히고 난리 났는데 아, 다 잔챙이들이네. 나도 나이가 먹어서 이게 안 먹혀. 엄마, 아, 나 얼굴에 보톡스 좀 맞을까? 남자든 여자든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돼. 100세 시대에 저렇게 멍청해지면 되겠냐. 전현, 뭐 관리 안 하고 그냥 늙게 내버려둬서 그래. 야, 이 노인네야, 이거 나 처먹어. 저렇게 내가 아무거나 줘도 막 던져 먹는다. 그 둘의 대화를 듣는데 아, 정말 혈압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막 고함을 지르고 썩 그 여자에게 덤벼들려고 하니 엄마는 되려 저를 말리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이성적으로 버텨서 저것들 콩밥을 먹여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곤 엄마는 이미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 넣는다고 했어요. 며칠 뒤면 이 두 년한테 고소장이 갈 거라고요. 엄마도 그때까지 참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짓을 보고는 참을 수 없어 터트린 거라고 했죠. 그 여자는 고소라는 소리에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며 무슨 오해가 있는 거라고 엄마가 지금 치매에 걸려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건 경찰이랑 검사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 여자를 현관문까지 끌어당겨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문을 잡고 끝까지 버티며 안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가 키우는 그 고양이를 내보냈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고양이 이름을 부르며 따라 나가더군요.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듣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가 대략 1년 전에 산에서 우연히 도망간 저의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이실직고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그저 돈을 받고 연기를 했을 뿐이라며
가족 관계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 소리에 엄마가 조금씩 모르게 하나둘씩 증거를 수집했었다는데 모으다 보니까 남편 놈이 저 말고도 사실혼으로 결혼한 여자가 3명이나 있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치매에 걸렸다고 해야 그 둘이 마음을 놓고 떠들 수 있으니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엄마의 손을 잡으며 하염없이 목 놓아 울었어요. 저를 위해서 저 때문에 그동안 모진 핍박을 받으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까지 드셨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에 커다란 화살이 제 가슴을 관통하듯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엄마는 그런 제게 웃으며 괜찮다고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가서 다 뱉어냈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더 슬퍼졌어요. 그렇게 경찰에서 남편 놈과 그 여자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둘 다 도망갈 우려가 보여 현행범으로 잡아다 조사를 하였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도 바로 이혼 소송을 걸어 최대한 제가 유리하게 그놈 양말 한 장까지도 다 가져올 심산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인간을 아이 아버지라 여기고 살아온 제 자신도 정말 어리석고 멍청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책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은 그 사람들을 응징하고 이혼 절차 진행하는 데만 집중하자 다짐했고 약 1년간 법원을 오가며 재판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러 이혼이 성립되었고 그 남자와 그 남자 어머니 역시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속마음으론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길 바랐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고 법적으로 가능한 처벌은 충분히 받았다 싶어 분한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악몽 같은 일들이 마무리된 후에야 어머니께 제대로 된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아이 잘 돌보고 직장도 성실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승진까지 앞둔 상황입니다. 비록 7년의 재판 기간까지 더해 9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긴 했지만 그것을 아까워하고 좌절하기엔 앞으로의 인생이 더 길기에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생애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딱 3가지인데 첫째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고 사는 것이고 둘째는 제 딸아이를 그 아빠처럼 안 되게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고 셋째는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당연히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는 저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응원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